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베이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AI 섹터에 대한 이 성장성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난밤 미국장 나스닥 또는 이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대부분의 업종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장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이 헬스케어 섹터나 아니면 에너지나 유틸리티 이런 약간 방어적인 업종이나 아니면 최근에 좀 이슈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무튼 미국장이 그렇게 낙폭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결국에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 안에서 사실 테마성으로 바라본다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요. 또 장중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 나와주면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셀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낙폭에 대한 부분도 조금이나마 좀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월달 그 미국 대선 토론회 때 제가 7월부터 변동성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산 쪽이나 뭐 조선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 섹터에 주목을 해야 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저 또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의 포트 자체도 그쪽으로 방향성을 다 잡아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산 쪽하고 조선 쪽에 대한 차익 실현들을 이제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좀 가면서 이제 다른 섹터로 슬슬 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았던 업종을 남아있는 애는 사실 건설기계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쪽은 남고여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최근에 이제 그동안 뚫지 못했던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실적이 상당히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이 약가인화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좀 좋지 못하겠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돈을 더 벌겠다고 달려들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돈을 내 포트를 지키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우리가 다음 장 반등이 나왔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아니면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종목을 편입을 할 거고요. 사실 오늘 종목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애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테마고요. 여전히 이슈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감에서 한번 이따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들 뭐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모든 매매 현황표에 대한 부분들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오늘 또 방송 오기 전에도 말씀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갈 수는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7월달 들어서 제가 조선, 방산, 건설기계 집중적으로 갔기 때문에 최근에 빨간불이 그래도 시장보다 훨씬 많았다. 이 부분은 제 녹색밴드 가입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 참고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이제 CDMO 쪽 관련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셀트리온 주가의 흐름과도 저는 연동성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CDMO 관련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 우리나라 중소형 CMO 쪽이 반사익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종목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 FDA의 풋모커가 승인을 받았을 때 이 동사가 또 맡아서 한 가지 물질을 또 위탁 생산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송도 공장에 대한 부분도 FDA 실사를 받았던 이유도 이 바이오시밀러 풋모커가 승인을 스타트론을 받았을 때 바로 생산에 돌입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대신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선 일부는 조금 수익을 실현을 하는 게 여전히 저는 맞다라고 보되 우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HD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조선,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특히나 이 건설기계 이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여전히 저는 상승 탄력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뜬금없는 종목이죠. 제가 지난달 편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너튜브 조회수를 가끔 봅니다. 다른 종목들은 조회수가 잘 나와요. 거의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들었을 때 뭐 수출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각을 결국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을, 종목을, 업종을 편식을 하시면 안 된다. 항상 좋은 자리에 있거나 유명한 기업이 꼭 수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우선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 오늘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이 단봉 형식으로 적당히 마감을 해준다면은 뭐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HD 현대중공업 제가 조선 쪽, 방산 쪽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조금 수익을 실현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시고 나서 비중을 그때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조선 쪽이 아무리 제가 계속해서 방산 쪽 좋다라고는 하지만 워낙 최근에 많이 시장보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오히려 오늘은 뭔가 조금 이슈가 있거나 오히려 그 수익을 챙긴 돈으로 오늘 과대낙폭주들을 좀 비중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 기술 투자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을 했지만 사실 오늘같이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런 이더리움 가격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큰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쉽게 뭐 4%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저는 추세는 아직은 이탈은 안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관련된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검토 뭐 참가를 하는 거에 대한 검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종목들은 오늘 공개 방송 4시 20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게 없습니다. 솔직히 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는 13,560원. 종목명은 DY 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자, DY 파워 뭐 주요 고객사로 HD현대 그 그룹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쪽 이 현대건설기기나 아니면 HD 현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인프라코어. 하도 이게 HD자가 붙어가지고 요즘에 그냥 쉽게 현대건설기기나 현대인프라코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오늘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미국장이 지난밤에 막 2% 이상 거의 급락 장세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더 많이 갔어야 됐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이거나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다른 후속주들도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지지율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한테 약간 밀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지만 오늘 또 트럼프가 또 앞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우위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대선 전까지는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을 제일 제가 반도체 섹터를 최근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반도체 섹터가 나빠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이 사실 저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가 될 것이라고 본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지금 빅스 지수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대선 토론회 6월달 시작을 했다. 원래 9월달에 했는데 6월달 시작했기 때문에 7월부터 변동성 많이 커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계좌 지키는 업종들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은 저는 항상 지금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는 테마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올 하반기에 시장의 방향성이나 변동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 크게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은 뭐 실적이나 금리, 미국 대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키워드 3가지가 있다면 이 안에서 최소한 2가지 키워드는 부합을 해야 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빠져도 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가상화폐, 뭐 이 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CDM, 뭐 방산, 바이오시밀러, 마리아나, 조선 이런 섹터들이 있겠고요.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 캐나다가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됐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우선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이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수를 좀 지키고자 하는 이 연준의 어떻게 보면 소방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으로서도 금리 인하 9월달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뭐 제약바이오 섹터, 뭐 신재생, 2차전지, 뭐 기술주, 성장주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이슈하고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쪽. 뭐 실적하면 뭐 화장품, 미용의료기, 전력기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 미국 대선 쪽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다가 모르고 빼먹었지만 건설 쪽도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지금
맞추는 이쪽이 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에서 오늘 뽑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급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사실 개별 테마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트럼프발 모멘텀으로 그동안 좀 올라가고 있었던 흐름들인데 어제 이제 또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중국하고 어떤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싶다, 평화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이 좀 크게 이렇게 밀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지난 한 6개월,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약간 좀 그 미래의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어떤 테마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뭔가 종전 협상에 대한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먼저 발언을 했고요. 러시아 측에서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약간 두 국가 모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3분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대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보통 빅스지수라고 하는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9월부터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 이미 대선 토론회를 시작을 했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뭐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분들 뭐 그리고 바이든 현재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태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있다 보니까 우선은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라고 한다면 건설기계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영문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서 아젠다 2024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했던 부분들 작년 기사긴 하겠지만 우선은 미국 내 워싱턴 크기의 도시를 신도시를 10개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게다가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맞물리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 한번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테마성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그리고 트럼프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설기계 쪽 여러 가지 좀 맞물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던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3분기에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 14,450원 우선 전고점 부분 잡고요. 2차 목표가 16,450원, 손절가 12,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공개 방송 4시 20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월 달에 이제 7월 되면은 변동성 커질 것이다. 그래서 조선 방산 그리고 건설기계 쪽 이쪽이 계좌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4일 연속 10종목 이상 수익 실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성공 투자 후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계좌를 지키는 전략만 하더라도요. 지금 시장 충분히 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략 저 이제부터 바이오 조금씩 모아가고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알테오젠 오늘은 좀 조정 나오지만 이거 관련된 자세한 투자 전략 오늘 공개방송 4시 20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